같은 국내 전기차 보급 열기가 민간 보급으로 연명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급 현황에 대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전기차 산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보급 열기로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덧 굴지의 메이커들이 좌우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시장 한편에서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서도 자동차 종주국인 닛산과 르노, 또 그리고 BMW 등의 앞선 기술력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내 시장 제압에 큰 힘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터리로 주행하는 순수 전기차 기업과 미래에 대비해보는 수소연료 전기차 기업으로 양분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엔진과 혼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기존 하이브리드도 다시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 배터리와 엔진을 혼용하는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플러그인 타입 말씀하셨는데 네. 일반적 하이브리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배터리에 제한된 일회 충전 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기존 하이브리드 방식은 화석 연료로 운행하는 동안에 배터리의 전기를 비축하는 방식이고요. 플러그인 타입은 주차 상태에서 일반 전기, 가정용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은 순수 전기차처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하이브리드보다는 환경 오염 요인을 줄인 친환경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순수 전기차의 선두 그룹은 프랑스 르노와 일본 닛산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BMW i3도 제주와 서울 민간 보급 판매로 합류하면서 이제는 그 문이 지붕 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스포츠 전기차 iA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작 인증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운행 전기차를 상대로 하는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규정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요. 네. 또 심지어는 충전 효율까지도 실제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전운행 하려면 모든 차가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거 필수인데 네. 전기차가 아직 검사 제도도 없고 충전 효율도 다르다.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하권일수록 더 큰 차이가 나타났으니까요. 우선 독일 명차로가 주장하는 3시간대의 충전 완료 성능에서 볼 때 충전 시간도 소모 전력 대비 차이가 컸습니다. 이마트 완속 충전기와 홈 충전기의 완속 충전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에서 6시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검사 제도는 교통안전공단이 뒤늦게 제조 현장 등을 찾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이지만 이렇게 시간도 허비되고 이 피해를 넘어서 상이한 전기 충전 요금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만큼 재인증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3시간 충전에 사용된 전력 소모는 10kW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전체 충전량은 30%에 불과한 약 6kW로 이렇게 충전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로 비교하게 보면은 네. 4kW 전기가 충전 도중에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가 충전 도중에 사라진다. 네. 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적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조사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가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국제특허 동향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현재 각국 정부 지원 정책으로 다양하게 개발된 충전 시스템이 12,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 이 중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을 뛰어넘는 모순도 좀 발생이 됐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점인데요. 경차보다 작은 트위지라는 모델을 개발한 르노 삼성 쪽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네. 인증을 받지 않은 차인데 서울시가 성급한 보급에 나서면서 국토부와 마찰을 빚은 것인데요. 서울시는 임시 시험 운행 개념으로 스낵 배달차로 등록했다고 하지만 한 번 이렇게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국내 출시에 자칫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도 큽니다. 차체가 작아서 일회 충전으로 80km 주행 특성이 2012년 유럽 출시 후 15,000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해도 이번에는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편 엔진차보다 차값이 한 2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지원 금액이 줄면서 전기차 열기도 좀 시들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1,500만 원에 제주도를 제외한 보조금이 500만 원 안팎으로 줄다 보니까 민간 보급이 저조해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서울시와 광주 광역시도 개입돼 있을 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기한 연장에 나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는 그 보급대에서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낮춰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간 보급인데도 500만 원이 올해 150만 원 삭감이 됐고요. 일반 기업의 경우는 시 보조금 500만 원이 사라지면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보조금 2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낮춰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세계 정세를 외면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예. 서울시는 제작사별 할인 프로모션 가격 인하에 희망을 거고 있지만은 많은 차들이 현재 그 엔진차들이 출고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문제도 봐야 될 것이고요. 게다가 유가까지 국공이 아니라 저공 비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전기차 보급 현황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